네, 안녕하세요. 인도쉐어의 커넥트. 미스터 펀 컬색입니다. 네, 인도쉐어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종목 전망 감사 보고서를 읽어주는 세 남자로 시작했는데 네, 이제는 매주 2명 정도만 하기로 한 명이 나간 했죠. 건 아닙니다. 네, 퓨코가 나간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에 뵀죠, 네, 퓨코가. 자, 이번 주 주식은 뭐였죠? 어떤 주식이죠? 로블락스. 무야호 그만큼 재밌으시다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16세 이하 인구를 점령한 차세대 플랫폼이 있다면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로블락스죠. 네, Let's get it! 네, 그래서 로블락스는 NYS에 상장된 RBLX의 티커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차세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단순히 게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블록스는 2004년에 출시된 3D 게임 플랫폼이고요. 2021년 3월 10일 NYSE에 상장이 되어서 69.5불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상장이 되었죠. 매일 3,600만 명의 유저가 로블록스를 방문하고 있고 이 중에 67%는 16세 이하예요. 내가 가면 할배네. 저희 가면 이제 못 놀아요, 같이. 네, 다행히. 일단 저희는 하이루 반가반가 할 거잖아요. 얘네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저희는 늙었습니다. 약 170개 국가에 800만의 디벨로퍼가 존재하는데요. 이들이 로블록스 내에 만든 게임 수가 1,800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2020년도 스팀이 발매한 게임이 약 1만 개인 거를 고려했을 때 진짜 엄청난 그 성장 포텐셜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디벨로퍼가 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고요. 로블록스 내에는 세 가지 게임 그룹이 있는데 플레이어 그룹이 있고 디벨로퍼는 플레이 가능한 게임을 만드는 유저, 크리에이터는 아이템 및 아바타 등을 만드는 유저, 유저는 저희처럼 게임을 즐기고 아이템을 구매하는 사람입니다. 로블록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로벅스라는 가상화폐, 싸이월드 도토리,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일회성 구입, 저희 게임하면 현질 하잖아요. 캐시 충전하는 거, 충전이라 해놨네요. 충전이고요. 프리미엄 서비스를 가입하면 월 단위로 정기 구독 시스템이 돼서 로벅스를 구매할 때 할인 혜택을 받고 게임상 혜택을 제공을 받는 가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디벨로퍼는 이제 로블록스는 이렇게 캐시 충전하면서 돈을 받는 거고요. 디벨로퍼의 경우에는 왜 디벨롭을 해야 되는가? 그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누군가 이거를 사용을 하고 재화를 지불을 하면 여기에 대한 70%를 수익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로블록스는 30%를 떼갑니다. 크리에이터의 경우에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아바타를 제작해서 수익이 발생을 하였을 때 30%를 인식을 하고요. 로블록스는 70%를 떼갑니다. 여기에 제가 하나 안 적어둔 내용이 이제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충전을 하면 얘네가 30% 떼가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하면 사실 애플이나 구글이 참 좋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걔네 하는 거 없잖아요. 하는 거 있죠. 그래봤자 게임 아니야? 왜 이렇게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의 변화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독자와 저자가 일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라디오가 생기면서 물론 사연을 보낼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라디오 방송국 DJ들이 이거를 만들 수 있었고 일반인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TV도 단순하게 시청만 할 수 있는 플랫폼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유튜브가 들어오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고 일반 사용자도 크리에이션, 어트리뷰트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온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뭔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이제 인터랙션이 강하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죠.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일반 커뮤니케이션에서 양방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개념이 메타버스인데요. 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는 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요. 이건 제가 좀 있어 보이려고 넣었습니다. 네. 메타버스는 결국 가상, 추상이라는 메타와 유니버스의 verse 세 개를 해서 3차원의 가상 세계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의 하나의 예가 심즈 같은 거죠. 물론 이거는 그 혼자 하는 게임이긴 한데 약간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제 코밍글 하면서 약간 이런 드라마를 만드는 컨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사용자가 직접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로블록스 광고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컨셉입니다. 제작 유저, 참여 유저, 배포 로블록스. 배포를 일부러 좀 작게 했어요. 로블록스는 그냥 이런
결국엔 유저가 주인공이다. 이런 컨셉이죠. 유튜브처럼. 그렇죠. 그래서 게임 만드는 게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옛날에 이 RPG 만들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혼자 RPG 게임을 만들어서 뿌리면 사람들이 그냥 혼자 플레이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는 혼자 할 수밖에 없었고 마인크래프트는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데 제작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막 자유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로블록스가 들어오면서 코딩이 아닌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줬고요. 물론 디테일한 게임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왼쪽과 같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으로만 해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유니티랑은 또 좀 궤를 달리 하는 거죠. 유니티는 더 디테일하고 어려운 게임을 만드는 거고. 한 가지 또 멘션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로블록스 내에 자동 번역 기능을 추가할 거래요. 그러면은 사실 뭐 한국인, 중국인, 미국인, 뭐 이탈리아인 만나도 이제는 대화가 가능한 거죠. 저는 이게 또 엄청나게 큰 편향, 그, 확장 가능성. 그쵸,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코비드발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유저 숫자의 성장률 자체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유저 사용 시간이 진짜 유의미하게 파워업을 했어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워. 그래서 이게 엄청 올랐다.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요런 게 이제 코비드 때문에 애기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 인구가 핸드폰으로 플레이, 16세 이하가 67%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어린 아이들이 하고 있고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상 모바일을 72%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구글은 개탄 거고요. 또 이제 얘네랑 일하고 있는 AWS, 클라우드 필요하니까 걔네도 돈 많이 벌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바일로 플레이를 하면서 사용 시간이 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기타 자료는 이제 시킹 알파 기사를 정리할 건데요. 일단 뭐 초간단 재무정보인데 이거는 그냥 S1 폼에 있는 자료라서 뭐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킹 알파 기사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밸류 펜듈럼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의견은 뉴트럴이고 일단 유니티 소프트웨어보다는 디스카운트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싼 상황이다. 이렇게 주식 관점에서는. 그리고 주요 고객은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18세 이하고 한 3분의 2가 16세 이하래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진짜 게임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소비하는 고객이 좀 적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돈을 쓰기에 좀 제한적이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혼나가면서 예, 몰래 긁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실은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좀 의문점이 있다. 근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이제 게임에서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플레이 어떤 정책에 따라서 매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해외에 대한 확장 중에 있고 미국과 유럽 이외에 이제 아시아 국가에도 굉장히 빠르게 확장 중이라고 하고요. 중국 진출을 위해서 텐센트와도 협의 중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국으로 진출하려면 또 중국 기업이랑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회사가 유명해지면 또 중국의 틱톡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제는 어찌됐건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광고 방식이 아니라 좀 새로운 방식의 현금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유튜브에서 이제 광고가 나오면 광고 영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예를 들면 나이키가 뭐 광고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아바타,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가 아바타 티셔츠, 저기 나이키 티셔츠나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입는 것도 아니고 아바타가 입는 예, 거네요. 아바타 입히는 거죠. 예전에 싸이월드도 그랬나요? 하여튼 뭐 내 캐릭터가 좀 간지나 보이려면 뭔가 입히잖아요. 그래서 나이키한테 광고비를 받고 그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인 광고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관점에서는 좀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해보겠다. 이게 이제 이 회사의 의지인 것 같고. 그래서 밸류 펜들럼이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은 언제냐? 사용자 연령층이 좀 확대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16세가 아니라 적어도 한 26살 정도는 돼야 저 애기들 말고 우리 돈 쓸 수 있는 애들. 코 묻은 돈 뺏을 수 예, 없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모네타이제이션이라고 현금화가 좀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 이게 이제 단순히 게임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현금을 결국은 벌어야 되니까 돈을. 그래서 그때가 뭐 매수 타이밍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밸류 앤텀이라는 그 저자가 뭐 이분은 불리시라는 의견, 그러니까 오를 것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사용자는 어리다.
계속 확대 필요하다. 이 부분도 공감하는 바이고. 근데 좀 신기했던 거는 핸드폰과 노트북을 떠나서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로블록스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입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엑스박스랑 플레이스테이션 친구들과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면 사실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위닝 같은 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캐나다 이후에서도 이제 확장 중에 있고, 이분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찌됐건 매출 성장률은 이게 타입 에러인데 18년과 19년 사이에 매출 성장률이 한 56% 정도 된다고 하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건 맞고, 코로나 사실 19로 굉장히 뭐 좋은 수혜주가 된 거죠. 예, 그리고 현재 부채는 없고 대신에 현금 창출 능력은 대단하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원가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예, 매출도 높고 원가는 낮고 막 이러니까 현금이 막 엄청 쌓이는, 엄청까지는 아니지만. 그다음에 이제 우선주, 전환 우선주. 그러니까 우선주로 지금 투자가 되어 있는 게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이 될 텐데 이게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뭐 에코티 투자, 그러니까 보통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희석 효과가 있어서 주가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금리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디스카운트 레이시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결국은 자금 조달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8%에서 10%로 가정하면 이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22조에서 60조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2% 때문에 예,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4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중간 정도 되겠네. 예,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제 위험해지는 회사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경쟁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복잡한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업사이드 포텐셜이 있다. 근데 현재는 경쟁 회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결론은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예상되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그 폭이 증가할 수 있는 회사이긴 한데 이분이 좋아하는 건 재무 상태나 어떤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좀 좋게 보이는 게 그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이 안에서 혹시 향후에 뭐 강연을 하거나 줌처럼 회의를 하거나 또는 어떤 교육을 하거나,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게임이 아니라 이 안에서 뭔가 그 유튜브 같은 성격과 줌 같은 성격을 같이 이제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애들이 게임하는 걸 부모님들 싫어할 텐데 그렇죠. 이 안에서 뭔가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러면 또 조금 더 좋아하시죠. 아시아 고객은 그렇게 노리시면 의대 예. 뭐 의과 공부 시켜주고 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예, 좋아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면 엄청난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현재 좀 비싸다는 게 저도 그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최근에 저도 메타버스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에서 어떤 래퍼가 실제로 공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버추얼 공간에서 공연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화제가 됐었고 또 지금 LOL 같은 경우에는 명품 아마 루이비통이었을 텐데 루이비통이랑 그 콜라보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루이비통 매장에 가면 아마 롤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옷을 만든 건가? 그런 거라서 서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마케팅이 이제 블렌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로블록스가 보고 있다는 거는 또 굉장히 새로운 그런 매출 창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언제나 저희 채널 지역구알 네,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